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대단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김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현실과 성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노인 성교육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받아보신 적은 있을까요? 노인 성교육. 그래요. 우리가 청소년 성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 과거에는 사실 성교육이라는 개념도 사실 없었어요. 2020년 정도에 이제 구성의 선생님이 우리들의 아우성이라고 그때 이제 성교육을 하면서부터 성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의무적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노인들에 대한 성교육은 잘 하기는 하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요청하는 데도 없고 아직 그 인식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잘 모르셔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으로 숨겨졌던 얘기이기 때문에 궁금해도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그때는 또 정보가 이렇게 뛰어나질 않아서 찾아볼 수도 없었고 굉장히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성교육이라는 뭐 노년이나 청소년이나 상관없어요. 성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성에 대한 개념도 좀 제대로 알고 그 현실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성에 대한 개념도 알고 우리가 그 성 문제가 요즘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 문제도 좀 더 이상 안 일어나게끔 알려줘야 조심을 하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으로 인한 갈등이 또 있어요. 사실 뭐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 성격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갈등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은 결국 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교육하면 먼저 관계 교육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교육. 그 중에 성이 포함될 뿐이고요. 그 다음에 존중 교육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한다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경계 교육이라고도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 거리를 뒀을 때가 가장 행복할, 그거 항상 누군가 좋다고 붙어 있으면 그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성교육이라 하고, 이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가지는 경우를 다 가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일, 말하자면 재생산의 기능, 뭐 이런 것들로 또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만 재생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은 일종의 쾌락, 즐거움, 행복감 이런 걸 다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이가 들었다고 늙어간다고 이런 것들을 즐기지를 않을까? 즐기고 싶잖아요. 즐기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세상에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유아, 뭐 아이들, 노인들,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이들은 몰라도 돼 라는 부분. 늙으면 못해 라는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많은 편견들이 나오고요. 그 편견들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어때요? 자꾸 감추게 되는 거예요. 감추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저기 보이시죠? 화면에 저걸 계절로 제가 이제 나눠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우리는 시니어들, 뭐 노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기는 어느 계절에 와 있을까요? 가을.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하셔요? 가을, 맞아요. 가을. 근데 우리가 가을이라 하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드는 계절이잖아요. 인생을 100세까지, 지금은 이제 100세까지 봐요. 100세까지 본다면 사실 뭐 25세, 50세, 뭐 75, 100 이래 봐도 되지만 30세, 60세, 90세 뭐 나머지 그런 삶으로 봐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봄이 어떤 시절이 있었죠. 어린 시절. 그리고 결혼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잘 살아왔던 그런 청년의 시절. 그리고 지금 가을의 시절.
충분히 자녀들도 잘 성장시켰고 지금 충분히 그 결과들을 가지면서 넉넉히 내가 즐기고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풍요로운 우리 가을 같은 시기를,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잘 살아왔던 것,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을 늙어간다고 하기보다는 익어가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익어가는데 어떻게 익어갈 것인가, 더 행복하고 재밌고 건강하게 익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저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나 언제가 제일 행복했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지?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를 낳을 때 행복했던 사람도 있고, 뭐 물론 또 섹스를 할 때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행복의 과정들을 우리가 추억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조금씩 쇠퇴해져 가도 과거의 것을 추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추억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죠? 지금도 굉장히 뭐 행복하실 텐데 사실 저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자녀를 뭐 어린 시절이라 봐도 되고 내 자녀라고 봐도 돼요. 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가 학창 시절 다 잘 보내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결혼하는 이 과정 속에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이제 직장 생활도 또 많이 하셨잖아요. 참 내가 만족스러운 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왔어요.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기쁜 일이 더 많으면 좋은 추억이 많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기쁜 일만 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힘든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죠? 그게 지금 다 응집이 되고 또 이제 보석처럼 빛나는 시기가 왔는데 뭐 아플 수도 있었고 어떤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이별이라는 거 꼭이 뭐 만났다가 헤어짐의 과정을 참 많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온 이 모습을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삶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삶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지금 공원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원에 잘 못 가시죠? 공원에 가면은 옛날에는 아이들이랑 뭐 이래 청춘 남녀들이랑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못 보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 가보면 사실 공원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어요. 아이는 진짜 별로 없어요. 자꾸 이제 저출생 시대가 되어져서 아이는 덜 낳고 그리고 우리 수명은 또 점점 길어져요. 의학의 발달이나 뭐 약 또는 건강식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걸 먹고 건강을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수명이 점점점 길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옛날에 60 넘기기 힘들었다 하지만 요새 60은 청춘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반년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야. 뭔가 해볼 시기인데 사람들 인식 속에는 노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인식도 이제 좀 바꿔지겠죠. 지금은 고령화 시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 일본이 지금 초고령 사회거든요. 노인 인구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젊은 청년들은 아기를 낳지 않아요. 뭐 산포 시대라 해서 결혼 포기, 아기 포기 뭐 다 포기하고 사는 이 시절에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그러면 생산 연령이 없어지잖아.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모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시잖아요. 제가 태어날 즈음에는 사실 그때 평균 수명이 55.3세, 그러니까 60 환갑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아주 그래서 환갑잔치를 막 해드렸잖아요. 오래 사신 거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하자 불과 20년 만에. 그때는 이제 우리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뭐 민주화 시대도 되고 일단 막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흥기를 겪게 된 그런 시기에 벌써 인구가 이제 인구도 늘어났어. 인구도 늘어났고 평균 수명도 65점, 환갑을 훨씬 넘긴 66세에 도달하는 그런 20년 만에 인구도 늘었고 평균 수명도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2015년 정도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80세를 넘겼다는 거죠. 칠순잔치도 어렵죠. 제가 결혼해서 우리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해드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조금 몇 년 지나서 이제 우리 아버님 칠순잔치 뭐 이런 식으로 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뭐 나가서 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집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갈비도 묻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잔치를 하는 그런 풍경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육순 회갑하는 사람 없죠. 그냥 회갑인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도. 칠순대도 그냥 나가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걸로. 팔순잔치는 이제 더러더러 좀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된 건 사실이에요. 2020년도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뭐 재작년이죠.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몇 세로 봤나요? 83세 평균. 이제 그냥 100세는 거뜬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 하는 거예요. 그 평균이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어머니가 86이시거든요. 근데 뭐 노인정,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면 막둥이래요. 어느 한 분이 아버님이 삼시세끼 집에서 식사를 하셔요. 며느리가 힘들어 죽겠대요. 아침, 저녁, 점심을 따뜻한 밥만 차려달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며느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우리 아버님 뭐 외출도 안 하시고, 밥 세 끼 차리는 거 정말 내 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그렇게 했더니 그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아버님 왜 이렇게 집에 계세요? 지금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활동하실 거 재밌는 곳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여기 계세요? 경로당도 있잖아요. 동네 아파트에 막 이렇게 했더니 나 거기 가기 싫어. 왠지 알아? 아니 가면 형들이 나한테 자꾸 심부름 시키잖아. 형들이 심부름을 시킨대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가면 다 언니라 불러야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수명이 길어졌으면 80이 넘으셨는데 거기 가서 맨날 설거지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가기 싫대요, 우리 엄마도요. 설거지 해야 되고 언니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2022년이잖아요. 2030년 되면 평균 87세, 진짜 100세.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그렇죠. 막 이제 진짜 재수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120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은 너무 좋은 게 나와서 연장을 시켜주고 건강하게. 또 요즘 사실 65세 넘으셔도 정말 마라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기 관리를 하고 좋은 약이 있고 건강식품 있고 뭐 유기농 음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100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건 좋은데 그냥 100살까지 가는 건 어렵죠. 자기 관리도 충분히 필요한 그런 시기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뭐 지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성생활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성생활도 또 우리는 또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이제 노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뭐 넘었어요, 사실. 근데 점점점 이제 줄어들 거라는 거죠. 1997년부터 이미 생산 연령이 줄어들고 2019년부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연령과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생산 연령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한 2050년대쯤 되면 생산 연령, 말하자면 청년 한 명이 우리
노인 한 분을 1대1로 케어해야 되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면 반은 노인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청년 한 명이 나를 이제 케어해야 돼. 우리 자녀가, 이제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 먹고 삼시세끼 진짜 밥 따뜻한 밥 해달라고 이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려면 아픔이 없어야 되겠죠. 아프면 그들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부모님 걱정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픔 없이 잘 살아줘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사실 젊은 입장에서는 좀 그러지 않나요? 내가 우리 부모님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건강에 대한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연세가 드셔갖고 어디 보내야 되고 뭐 치매가 걸려서 이러면 직장 생활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노년기를 황금같이 정말 반짝반짝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자녀 또 손주 세대죠. 지금은 자녀 세대지만 그 밑에 손주 세대까지 우리가 계속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인,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노인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노인은 뭐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노인복지법, 뭐 국민연금법 이런 데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마다 그 나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기준 나이가. 그것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는 이제 65세 이상. 우리가 지하철 뭐 무임승차할 수 있는 나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실 연금을 받는 나이를 준해서 이제 저렇게 정해놓은 것 같은데, 보통은 65세부터를 노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65세도 짧다. 지금 이 기준을 다르게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70세 이상, 70세부터 노인이라 하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것 중에 뭐 시니어라고도 불려지고 또는 실버 세대라고 하던데, 시니어 세대는 사실 50 이상부터 이제 무조건 시니어라고 불러지고 있어요. 이제 실버 세대, 보통 뭐 머리가 희지는 순간이라고 해서 이제 실버라고 많이 불려지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65세를 노인으로 칭한다. 자, 사회가 정하는 그런 나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 그 기준,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은 65세를 이제 노인이라 한다 정했지만, 사실 객관적 나이, 말하자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나이, 주민등록번호에 나오는 나이, 뭐 퇴임을 하는 나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어난 연도를 보고 우리가 그 신체적 나이라 그래요. 뭐 몇 년생이다, 무슨 띠다, 뭐 몇 살이다, 뭐 띠 모르면 나이,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나이들을 객관적 나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그 객관적 나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정년 퇴임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 정년 퇴임도 우리나라는 또 다 달라요. 공무원 다르고, 뭐 교육 공무원 다르고, 뭐 또 회사 다르고, 뭐 하여튼 이 기준이 참 많이 달라서 뭐 누구를 진짜 뭐 노인이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객관적 나이가 어디에 준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퇴임하는 나이, 신체적 나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회사 다니지 않고 뭐 공무원이지 않은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내내 내가 퇴임 연도 없으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기능적 나이라 그러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런 걸 이제 기능적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객관적인 나이라 보고,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나이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인으로 생각하냐 안 하냐죠. 내 나이가 사실 50인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면 노화가 더 빨리 오겠죠. 그러면 노인의 나이는 남들이 내 나이가 50이라 노인 축에 속하지 않지만, 남들이 보면 뭐 할머니라고 불러버리면 또 이제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나이, 내가 늙어지지 않아야 되고, 저 70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면 내가 어디 할머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멋쟁이들 계시잖아요. 멋스러우신 분들은 사실 그 나이를 보지 않는 젊음을 유지하면서 늙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관적 나이라 그래요. 내가 내 나이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나이를 내가 정하고 살 거예요. 나 그냥 주민등록번호 신경 안 쓸 거예요. 저 70이지만 50으로 살 거예요. 이런 게 주관적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관공서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면 호칭이 있어요. 이름을 이제 성함을 뭐 부르는 데도 있겠지만은 병원에 가도 아버님, 어머님, 주사 넣을게요, 뭐 하시기도 하고 또 서류를 떼러 가면 뭐 아버님 아니면 선생님 이런 호칭이 다 달라요. 자, 이런 호칭들도 내가 들어서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아직 뭐 나한테 아버님, 아니 내가 왜 너 아버님이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데 크게 뭐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어떤 그런 호칭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인을 지칭하는 그런 이제 노인을 대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골든 에이지.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노인 세대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정말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여기에 놓여진 나는 폐물이 아니거든요. 정말 잘 살아온 빛이 나는 존재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골든 에이지, 황금 같은 나이, 그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 제3세대층 굉장히 신선했어요. 1세대 뭐층, 2세대층, 제3세대층 신선한 감도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스에서 불려지는 빨간 스웨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우리 노인하지 않고 빨간 스웨터라고 부른다는 거죠. 제가 늙으면 그렇게 늙고 싶었어요. 남편은 베레 못 쓰고 저는 빨간 스웨터 입고 정말 손잡고 한적한 벤치에 앉아서 마주 보는 모습을 늘 그려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쁘지 않나요? 네, 빨간 스웨터라는 정말 그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실버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도 이제 그냥 실버라고 불러요. 근데 중국에서는 존년, 저게 이제 존경할 때 쓰는 존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늙은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하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저기 내용들을 보면 다 존중하는, 존경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혐오 단어를 쓰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이 그 감사함을 모르는 부분이랄까 좀 좋은 언어로 우리 익어가는 우리들께 좀 더 멋진 언어로 불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75세까지를 이제 통틀어서 그냥 젊은 늙은이, 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늙은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부터 활기 넘치게 자녀 키우면서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지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갈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수명이 연장되고 일찍 퇴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많은 노인의 성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이제 지식도 알고 뭐 정보를 통해서 좀 알아가고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보내는데 모두가 젊은 사람이든 스스로, 우리 스스로든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젊은 세대에서도 우리를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노년기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쭉 내려보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성에 대해서 노인의 성. 근데 노인의 성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성하면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인데 사회에서는 노인의 성, 청소년기 성 이렇게 좀 구분 짓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노인의 성이라고 따로 불려지는 것조차도 좀 저는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저기 제가 무지개를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자,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성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로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성은 어떤 색일까요? 저 색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 뭐 성하면 그냥 떠오르는 색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이 제일 많더라고요. 어째서 빨간색이라고 생각이 되셨을까? 빨간색 열정이잖아요. 사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표현하고 여성분들이 빨강했을 때는 일평생 또 생리를 했던 그 생리의 색깔 때문에 빨강이라고도 하거든요. 열정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라색. 저는 성에 대하면 막 이렇게 핑크빛, 보랏빛 늘 아름다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환상적이고 막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성하면 보랏빛으로 저는 좀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기 보니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다양한 색깔 가지는 의미, 뭐 나랑 또 연결된 그런 색도 있겠지만 사실 검은색, 흰색, 검은색과 흰색 사이 수많은 무채색, 이 회색 지대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다 성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성하면 저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열정적이고 뭐 예쁜 성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나오다 보니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희노애락을 다 가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있고 이런 어두운 성도 나의 성이라는 거죠. 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행동,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드셨는데 느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성적인 존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좋은 것에 좋은 거, 아름다운 것에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는 내 감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의 성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지 않냐. 그냥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성이에요. 성적인 것이고요. 근데 혼자 사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섹스, 우리가 보통 이제 섹스, 젠더, 뭐 섹슈얼리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보통 성하면 뭐 섹스만 생각한다. 이 섹스는 성별이에요. 그냥 내가 성기를 음경으로 갖고 태어났냐, 음순을 갖고 태어났냐라는 그냥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주민번호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젠더 성이라고 있어요. 이제 사회가 만들어진 성이라고도 하고 학습되어진 성이라 하는데 이런 말 이제 아까 답게라는 넣었을 때가 바로 학습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여자답게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경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남성이에요. 남성은 어떻게 씩씩하게 리더를 하고 주도적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회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해주는 그 속에 들지 못하면 이상한 거야. 너 남자 맞아? 찌질이니? 이런 소리를 듣더라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나다울 뿐이었는데 사회가 만들어진 틀 속에, 맨박스라 그러거든요. 그 속에 가둬놓고 막 자기 맘대로 얘기해요.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지 못하면 너 이상해, 남자 맞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여자도 여성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젠더성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자녀를 놓으면 핑크빛, 파랑빛 막 구분했는 거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중성화, 말하자면 내 아이가 이런 데 관계없이 잘 사라질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젠더성에 gat혀서 살아온 시절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지금 우리 나이에는 뼛속 깊이 이 젠더성에 어떤 이제 그 많은 노출로 인해서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폭력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답지 못하다의 얘기를 두면 거기 벗어나면
다른 행동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와 젠더를 다 이제 아우르는 섹슈얼리티, 말하자면 아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경험치라 그랬어요. 거기는 내 가치와 태도와 성행동과 뭐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뭘 할 것이다, 뭐 목표, 신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을 섹슈얼리티, 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합적인, 그리고 또 하나 성은 지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력, 이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력. 그래서 성은 몸과 마음이 같이 합체된 것을 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력, 심력, 체력까지 다 구비되어진 그런 상태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성을 다 이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저기 태어나면 혼자 태어나기는 해요. 근데 우리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나요? 혼자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글씨가 혹시 보이나요? 무슨 글씨일까요? 맞아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은 바로 삶인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부모 자녀 관계, 뭐 선생님과 제자 관계, 동료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모두가 관계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그중에 또 중요한 관계가 성관계도 포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노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살아오는데 이 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드려볼 텐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태어나면 다 자연스러운 노화 앞에서 늙어가고 있어요. 이 과정을 노화라 하는데 나만 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늙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나 안 늙을래 한다고 안 늙어지는 거 아니고, 나 사춘기 안 겪을래 한다고 사춘기 안 겪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겪고 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뭐 노여하거나 아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늙어가는 거 기쁘게 받아들이고 잘 늙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늙어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주 좋게 태어났지만 그동안 또 사용 안 하고 있었던 내 몸이 아니에요. 항상 사용을 했어요. 달리기도 했고, 물건도 들어봤고, 뭐, 눈도 많이 봤고, 많이 들었고, 모든 기관들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낡아지는 거죠. 그 기계가 낡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신체적, 먼저 몸의 변화가 와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내가 늙었구나. 느끼는 어느 순간, 뭐, 늙는 것도 한순간이다. 이러는데, 아프고 나면 확 늙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아프지 않아도 우리는 생리적 노화나 또는 신체 구조의 노화를 겪게 돼요. 이가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 뭐 여러 가지 뭐 혈도 잘 안 돌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같이 막 연동돼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죠. 뭐 호흡, 숨이 가빠요. 뭐 또 배가 자꾸 나와요. 뭐 이런 대사 기능이 안 좋아요. 늙으면 나이 들면 다른 거는 몰라도 자꾸 뭐 이런 변화들이 와요. 그다음 근육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 그죠? 그리고 성 기능도 또 문제가 오죠. 항상 건강한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신체적 변화가 오는데 마음의 변화도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늙었구나 느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적 능력에서 우리가 분별력이나 뭐 또 기억력이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점점점 떨어져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본능적 욕구의 변화가 생긴다. 먹기 싫어. 밥맛 없어요. 밥이 먹기 싫어. 이거 우리 본능은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고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밥맛 없어가 많아요. 밥맛 없어. 먹기 싫어. 그래서 흔히 그냥
식기니를 걸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요. 본능적 욕구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기능도 본능인데, 성욕도 본능인데 이 기능도 약화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는 거. 잠이 안 와. 본능적 그 욕구에 보면 잠이 안 와.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성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또 변화돼요. 고집스러워지고요. 질투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성격도 좀 다르게 변화돼. 더 이제 온화해져야 되는데, 자꾸 내 거 이렇게 아집이죠. 내 말을 들어줘. 막 이런 식으로 아집도 늘어나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노화.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 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직원들과 항상 관계를 교류했었는데 퇴임하니까 이 관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호작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연령 규범이 뭔가 하면 사회에서 넌 노인이야, 이제 65세부터 노인이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규정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 스스로가 노화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지위나 역할이 많이 이제 없어지죠. 어떤 회사에 뭐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역할도 줄어들고, 가정에서도 자꾸 뒷방 어른, 뒷전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노화예요. 그래서 신체, 심리, 사회적 노화가 나를 굉장히 늙어가게끔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체력을 다져서 늙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노화 자각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느끼는 노화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 건강해, 나 뒷방 늙은이 아니야,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각을 좀 안 하고 지내면 좋은데, 이 노화 자각은 또 내 삶이 풍요로우면 노화 자각이 늦어요. 그리고 내 신체 기능이 건강하면 또 노화 자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나 노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관계를 많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덜 늙어져요. 뭐 안 늙어지려면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라 그랬거든요. 여행 많이 가고, 새로운 음식 먹고,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게 이 머리를 덜 넓게 해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거는 내가 늙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자, 노화를 내가 막 나 늙었나 봐 라면 자신감도 없어지죠. 점점점. 내가 자신감이 없어졌을 때 누군가 뭘 하라면 나 못해, 이러다 보면 정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상실되고, 또 뭐예요?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안 나갈래, 너희들 놀아라, 어머니 영화 보러 가셔요, 아니야 너희들 다녀와라, 난 집에 있을래,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있다 보니까 뭐예요? 생각하는 게 난 언제 죽나, 난 어떻게 사나, 이러고 살아야 되니, 이러고 우울감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감을 가져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떨쳐버리고, 100살까지 되어 건강하게 살아야지. 10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나의 성을 건강하게, 이제 내가 어차피 태어나서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내가 사회 문화가 굉장히 문화적 여건이 잘 갖춰진 곳에 사는지, 아니면 또 이 사회는 차별이 없는 사회인지, 남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인지, 아니면 그 사회의 성격이 또 어떤지,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노인 위주의 어떤 그런 잘해주는 그런 지역에 있는지, 이 사회적인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환경에 놓여졌냐, 이렇게 갖춰진 그곳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 골고루. 운동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무리하게 하다가는 또 관절염 막 생기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운동하시고, 영양 충분히 골고루 드시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나이 듦의 아름다움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다 듣고 끄덕끄덕 해줄 때가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늙어주는 거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 우리는 살아온 그것 때문에 아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알을 내가 다 풀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듣고 네 생각이 그렇구나 끄덕끄덕 해주면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멋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뭐 색소폰 좋죠. 뭐 장구 괜찮죠. 이런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충분히 찾아서 지금 즐기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 해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취미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참여하면 거기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치매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이 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을 해줘요. 지금 노인에 대한 의료 혜택도 굉장히 많죠. 병원 가면 병원비 많이 안 내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약 고혈압 몇 달치 처방받는데 500원 주고 오셨대나? 진짜 진짜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주셔요. 그 혜택 우리가 다 누릴 거잖아요. 의료 혜택도 누리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도 많아요. 그 복지관, 노인복지관 곳곳이 있잖아요. 조금만 가면 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즐거운 레크레이션, 노래,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지원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사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활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하우스 그러니까 집짓기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기둥하고 위에 안전하게 구축망이 다 되는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노년기에는 이렇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집짓기 모델을 해놓으신 걸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 나라인 거는 맞아요. 젊은 층이든 노인이든 굉장히 안전한 도시고요. 특히 이제 노인들에게는 그 무임승차 어디를 자유롭게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라고 그거 무임승차를 주신 거예요. 지하철 타고 어디든지 가서 보고 즐기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으면 그야말로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 안방 노인. 그러다 보면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게 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이 많아지죠. 나한테 다 충족이 안 되어지면 불평만 많아지는 자녀들로부터 자꾸 왜 저래.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이런 보이는 데서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불평들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오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 잘 활용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안 늙었죠? 늙었다 하면 짜증나요. 그죠? 늙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거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에 관한 것, 또 이제 노년기에 대한 어떤 현황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즐겁게 가는데요. 혼자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 함께 가는 거예요. 파트너, 배우자 많잖아요. 배우자가 많은 건 아니고요. 제 말은 배우자가 많은 건 아니고 파트너와 또 이제 그 혼자인 분들은 파트너, 그리고 우리 배우자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와 함께 따뜻한 손 꼭 잡고 가시면 멀리까지 건강하게 가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그 우리 나이 듦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 늙음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 봤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